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아이들 은평 본원입니다. 오늘은 SW 코딩 자격 1급 대비 문제 풀이를 시작할 텐데, 1급 같은 경우에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서술형 문제가 5개에서 8개로 증가하고 마지막 2문제만 스크래치 실습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앞쪽에 서술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공부, 순서도 공부, 그리고 IoT나 빅데이터에 대한 이론들에 대한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중에 SW 코딩 자격 상급과 2급 교재는 출판이 되어 있지만 1급은 책으로 출판된 교재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공을 해주는 교육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 자료가 어디 있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증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고객센터에 있는 공지사항에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종목을 SW 코딩 자격으로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은 약간 내려오다 보면 중간쯤에 4월 8일에 올라온 SW 코딩 자격 1급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가이드북 PDF를 다운받아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총 85페이지로 분량이 꽤나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료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의 이 1급 모의고사 풀이도 이 가이드북 PDF를 한 번쯤은 다 보았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요거를 안 보고 수업을 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꼭 보고 넘어와 주세요. 1번 문제, 한 번 사용하는데 2,000원인 양팔 저울이 있다. 이 저울을 이용해서 가짜 동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짜 동전은 조금 무게가 가볍습니다. 동전의 개수는 26개입니다. 이것을 9개, 9개, 8개 우선 세 묶음으로 나눠서 이를 A, B, C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A와 B의 무게가 같다면 A와 B는 동일하게 9개씩 동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짜 동전이 없다면 2개의 무게가 같아야 돼요. 그랬을 때 가짜 동전은 어디에 들어있다? 이 C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A, B를 제외하고 C 동전을 다시 한번 가나 다로 나뉩니다. 자, C에는 동전이 8개가 있어요. 이거를 앞에서 9개, 9개, 8개 나눴던 것처럼 3개, 3개, 2개로 나눠주게 되겠죠. 그래서 가, 나, 다가 될 겁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 가와 나의 무게가 같다면 가짜 동전은 다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개를 한 번 더 비교를 해서 둘 중에 가짜 동전을 찾아내면 됩니다. 또한 이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2개 중에서 무게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더 가벼운 쪽의 동전을 한 번 더 A, B, C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3개씩이기 때문에 3등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1개, 1개, 1개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1개씩 나누어서 다시 저울로 비교를 해서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비교 방법 2번도 1번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은 9개, 9개, 8개 세 묶음으로 나눠서 A, B, C라고 하고 이 A, B 중에서 가벼웠던 쪽에 동전을 기역, 니은, 디귿으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현재는 그러면 9개가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역, 니은, 디귿은 333의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똑같이 3개씩 들어있는데 2개 무게가 같았다면 가짜 동전은 디귿에 숨어 있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의 동전을 A, B, C로 나눈다. 3개니까 A, B, C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1, 1,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짜 동전을 찾아내면 되고 기역, 니은의 무게가 어느 한쪽이 가벼웠다면 그 가벼운 쪽에 가짜 동전이 숨어 있을 테니까 얘를 다시 1, 1, 1 3개를 하나씩 나눠서 비교해서 가짜 동전을 찾아냅니다. 문제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문제 1번은
A, B, C로 나누어진 동전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파악했을 때 A, B, C는 1, 1, 1이다. 정답을 찾았죠. 그 다음에 저울을 이용해서 가짜 동전을 찾으려고 할 때 저울에 투입해야 할 최소 금액이 얼마일까? 자, 몇 번을 저울을 사용을 할까? 이 문제죠. 일단 처음에 A, B, C를 가지고 A, B 두 개를 비교를 할 때 한 번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 또는 기역, 니은, 디귿으로 구분을 해서 가나, 기역, 니은을 비교하는데 또 한 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한 개씩 나누어진 A, B, C에서 마지막 가짜 동전을 찾아낼 때 세 번째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은 6,000원이 됩니다. 처음에 문제에서 한 번 사용하는데 2,0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면 6,000원이죠. 다음 2번 문제. 계량기로부터 각각의 집으로 수돗물이 공급된다. 왼쪽에 있는 계량기에서 총 16개의 집으로 쭉 수돗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집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수리 담당자가 어떤 집에 물이 새는지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 물이 새는 집을 찾기 위해서 모두 다 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리 담당자는 요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를 잠궈가면서 물이 어디서 새는지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집과 2번 집 사이에 있는 요 밸브를 잠궜는데 물이 샌다면 1번 집에서 물이 새고 있다라는 걸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 종류가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렬이라는 것과 탐색이라는 거 섞어서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1급 대비 PDF를 보셨다면은 이 선택 정렬이 무엇인가, 이진 탐색이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5개의 용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거를 다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PDF 꼭 보고 오세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알고리즘 종류 중에서 가에서 마중 담당자가 가능한 적은 횟수로 물이 새는 집을 찾기 위해서 사용한 알고리즘은 무엇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2가지를 체크를 해서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정렬인가 탐색인가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정렬은 오른 차순, 내린 차순 등으로 쭉 정리를 하는 걸 정렬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어느 집에서 물을 새나 확인을 해서 이 물 새는 집을 찾아내는 과정이죠. 이것은 탐색에 해당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가, 다, 마는 정답에서 탈락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이 탐색 중에서 이진 탐색일까? 선형 탐색일까? 라고 하는 것은 자, 선형 탐색은 어떻게 하는 것이었죠? 앞에서부터 하나 맞는지 체크를 하는 탐색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담당자가 선형 탐색으로 이 물 새는 집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1번 집의 밸브를 잠그고 1번 집이 새는지 확인, 그 다음 밸브를 또 잠궈서 2번 집이 새는지 확인, 그 다음 밸브를 잠궈서 3번 집이 새는지 확인,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밸브를 잠궈가면서 모두 테스트를 할때 이 선형 탐색이라는 기법이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선형 탐색을 사용하면은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 물 새는 집이 마지막 집이었다라고 할 때는 테스트를 하는 횟수가 많아지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적은 횟수로 물이 새는 집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형 탐색보다는 이진 탐색이 더 적합하다인데, 자, 그럼 이진 탐색은 무엇이냐? 가운데를 뚝 잘라서 물이 안 샌다 라고 한다면 앞쪽에 이만큼의 집은 후보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또 남은 후보들 중에서 반틈을 뚝 잘라서 검사, 그 다음에 아닌 쪽은 제외, 뚝 잘라서 검사, 아닌 쪽은 제외, 뚝 잘라서 검사, 아닌 쪽은 제외라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 제일 마지막 집에 물이 새더라도 총 4번 만에 테스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횟수로 찾는 방법은 바로 이진 탐색이다.
자, 그리고 이 이진 탐색을 소개하면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테스트를 하면서 물이 새는 집을 찾으려고 할 때 이 이진 탐색을 사용하면은 최소 몇 번 테스트해야 되는가? 16개의 집을 반을 나누고 반을 나누고 반을 나누고 반을 나누고 해서 마지막 한 집을 찾기 위해서는 총 4번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오늘 1번, 2번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 1번, 2번 유형은 방금 본 것처럼 이 탐색이냐 정렬이냐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렬에 대한 종류, 탐색에 대한 종류를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두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